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담당자 표윤정 간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봄 종사자를 위한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을 듣고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 스스로를 보호하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을 실천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 및 소독 방법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목차입니다. 기본 감염 예방 및 관리로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 그리고 감염 증상 확인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 돌봄 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올바른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손 씻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위생 중요성은 많은 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어 일상에서의 손 씻기는 이제 익숙합니다. 의료기관 간병 인력을 위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지침을 보면 기본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으로 손위생을 강조하며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매뉴얼에서도 감염관리 실무로 손위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수행 중인 부산형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 표준 매뉴얼에서는 손위생 모니터링 및 시설 자원으로 항목을 두어 평가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수행 중인 부산형 감염 안전 돌봄 인증 관련 심사 안내서의 인증 심사 지표의 세 분류로 손위생 실천 환경 조성 및 이행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또한 3문항의 10점 배점으로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염 예방 및 관리에는 손위생이 기본이 되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얼마나 잘 씻고 있을까요? 질병관리청 국제한인간호재단 2024 감염병 예방 형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4,225명의 손 씻기를 관찰한 결과 3명 중 1명만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손 씻기의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되고 홍보되었지만 올바른 손 씻기의 실천은 부족한 실태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전파될 위험이 높으므로 손을 올바르게 씻으면 설사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의 감염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손 씻기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에서 셀프 백신으로 언급할 만큼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손위생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의 기본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돌봄 현장에서 대상자와 돌봄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핵심 실천 사항입니다. 적절한 손위생을 통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손위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손위생은 첫 번째,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두 번째, 물 없이 적용하는 손 소독, 마지막으로 수술 전 손 소독,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손 씻기는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물 없이 적용하는 손 소독은 물 없이 손을 문지르는 피부 손 소독제를 적용하여 미생물을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물 없이 적용하는 손 소독 후에 손을 씻거나 타올을 이용한 건조 등의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과적 손위생은 피부 상재균을 감소시키고 일시적 오염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이나 시술 전 피부 소독제를 이용한 손 씻기나 물 없이 적용하는 소독을 말합니다. 외과적 손 씻기는 병원에서 시행되는 손 씻기로 일상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돌봄 현장에서는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상황에 맞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손위생은 언제 하나요? 손위생을 시행하는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일상에서 손 씻기 시점입니다.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준비 시, 기저귀 교체,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동물이나 폐기물 등에 접촉한 후, 음식을 먹기 전,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상처 치료 전, 쓰레기를 취급한 후, 동물 접촉 후에는 손위생이 필요합니다. 손위생은 출근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 후, 화장실 이용 후, 식사나 투약 준비 전, 그리고 오염물을 버린 후 꼭 시행합니다. 또한 돌봄 대상자를 케어할 때는 기저귀 교환 전과 후, 소변백 비우고 장갑 벗은 후, 객담 흡입 전후, 욕창 등 상처 치료, 소독 전후 등 침상 관리 시 수행하며 이 외에도 옷을 입혀주거나 안경 착용 돕기 등과 같은 접촉에 해당되는 활동 전후 미생물의 전파를 막기 위해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손위생은 일상생활과 환자 돌봄 과정에서 손에 오염된 균을 제거하여 대상자와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또한 감염 예방 및 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은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순간으로 병원에서 많이 보았을 그림입니다. 가정에서 돌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돌봄 대상자와 접촉 전에 손위생을 수행하여 대상자를 보호합니다. 한 명의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서 다른 부위 접촉 전에도 시행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에 소독을 수행하고 얼굴을 닦아주는 경우 손위생, 소독, 손위생, 얼굴 닦기, 손위생 이렇게 수행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청결한 행위를 하기 전 식사 보조, 약물 투여, 상처 소독, 그리고 의료장치 만지기 전 등 청결 행위 전에 손위생이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오염된 행위를 한 후 체액 노출 위험 행위, 배설물 처리 등 오염된 행위를 한 후 반드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 접촉 후입니다. 대상자를 케어를 마친 후 손위생을 시행하여 자신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5번 침상 등 물건을 만지고 난 후입니다. 대상자 주변 환경인 침대, 개인 물품 등을 만진 후에도 손위생이 필요합니다. 손위생 무엇으로 하나요? 병원균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접촉 전후로 매번 손위생이 필요합니다. 이때 손소독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와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 씻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혈액이나 체액 등이 묻은 경우에는 손소독제가 유기물 내로 침투하여 균을 사멸시킬 수 없으므로 흐르는 물을 이용한 손 씻기로 제거해야 합니다. 물과 비누로 올바르게 손을 씻은 후에는 추가적으로 손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의 건조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위생 후 로션이나 크림 사용을 권장합니다. 손위생 어떻게 하나요? 손위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손위생을 하지 않으면 손위생 후에도 상당수의 미생물이 손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방법입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 비누를 충분히 적용합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손의 모든 표면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문지릅니다.
세면대나 대야에 받아둔 물이 아닌 흐르는 물로 헹군 후 손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타올로 건조합니다. 손이 젖어 있으면 균이 더 쉽게 다시 묻을 수 있어 반드시 손은 건조합니다. 그리고 타월은 반복 사용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공용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씻기 순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묻히고 비누를 묻혀 거품을 냅니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손을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구고 일회용 타올로 건조시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손등은 한쪽씩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줍니다. 오른손, 왼손 각각 시행합니다. 손가락 사이는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손가락 마주 잡고 비비고 엄지손가락을 돌려주며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모아 손톱 밑을 다른 쪽 손바닥에 문지릅니다. 이때에도 오른손, 왼손 각각 시행합니다. 그림과 설명만으로는 헷갈릴 수 있어 영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손 씻기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손 씻기 실천율은 수년 동안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는 말이죠.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이 급상승했습니다. 2019년 대비 무려 14.2%나 상승했죠. 손 씻기 실천율이 거의 98%에 가까워지자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 환자의 수까지 급격히 줄었거든요. 2020년 식중독 환자 수가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결막염 환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손 씻기가 정말 감염병 예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결과는 더 놀라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설문조사에서 손을 씻는다고 응답한 98%가 모두 올바르게 손을 씻는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질병관리청은 용변 후 어떻게 손을 씻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2,000명을 관찰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을 씻은 사람의 비율은 75.4%, 이 중 60% 이상이 물로만 씻었습니다. 물로만 씻으면 세균이 거의 없어지지 않아 올바른 손 씻기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로만 손을 씻었을 경우와 비누를 사용했을 경우를 비교한 실험 영상입니다. 남은 세균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죠? 게다가 비누를 사용했다고 해서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6단계를 차근차근 다 거쳐야 올바른 손 씻기라고 할 수 있죠. 단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한 실험 영상으로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장갑을 낀 손에 하얀색 물감을 비누라 생각하고 묻힌 뒤 6단계 과정을 진행해봤습니다.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1단계만 하고 손 씻기를 마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새까만 부분이 너무 많죠?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그럼 손바닥과 손등은 다 하얗지만 손가락 사이사이가 여전히 새까맣습니다. 3단계 손가락 사이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문질러 손가락 사이도 씻어줍니다. 그럼 이제 얼추 다 씻겼... 손가락 윗부분이 여전히 까맣네요. 4단계 두 손을 모아서 손가락 윗부분까지 씻어줍니다. 이제 끝났나 싶은... 엄지손가락 부분이 여전히 까맣습니다.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줍니다. 그럼 이제 육안으로는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잊지 말아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톱 밑이죠. 6단계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넣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때 손금 사이사이까지 씻어주면 끝! 이 6단계를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씻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씻으면 손에 있는 세균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죠. 질병관리청에서는 30초 이상 손을 씻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씻을 때마다 30초 타이머를 설정할 순 없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
생일 축하 노래 길이가 15초 정도 되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딱 2번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사실 해외 곳곳에서 하는 꽤나 세계적인 방법이죠.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만큼 모든 감염병 방역의 기본인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함께 실천해 봅시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면대에 받아둔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손을 씻어야 효과적으로 오염이 제거됩니다. 액체 비누나 고체 비누를 충분히 사용하여 거품을 내어 손 전체를 문지릅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면 30초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의 사용에는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혈액 및 체액 등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다녀온 후, 그리고 병원체에 접촉한 경우에는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사용이 안 되며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방법입니다.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손의 모든 표면에 손소독제가 접촉되도록 하며 앞에서 적용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적용하여 마를 때까지 문지릅니다. 손소독제는 마르면서 소독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마를 때까지 문질러야 합니다. 제조사의 공고사항을 따라 적절하게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제조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한 번 펌핑한 양으로 충분하며 손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손의 모든 표면에 접촉되지 않는 적은 양은 소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갑의 착용은 균으로부터 종사자의 손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종사자의 균이 대상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권고됩니다. 장갑 착용이 손위생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에는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갑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나 장갑을 벗으면서 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환자에게 동일한 장갑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혈액이나 체액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점막 또는 손상이 있는 피부와 접촉할 경우 장갑을 착용합니다. 장갑 착용 전에는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며 만약 다수의 대상자를 보는 경우는 대상자마다 장갑을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대상자라 하더라도 오염된 부위로부터 다른 부위를 접촉할 경우 장갑을 교체하여 사용합니다. 만약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손위생이 필요하다면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수행하고 새 장갑으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장갑은 사용 직후에 바로 벗습니다. 또한 일회용 장갑은 일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비누나 알코올 소독제로 소독 후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퀴즈를 풀면서 손위생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시 흐르는 물에 헹군다. 맞습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적용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은 직후 추가로 손소독제 적용이 권장된다. 틀렸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일시적인 균의 제거에 효과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소독은 불필요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 한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 화장실 이용 후, 병원체 접촉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손위생 후 로션은 사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손의 건조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합니다. 비누나 손소독제로 인해 피부 건조, 알레르기 유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핸드로션이나 핸드크림 사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본인에게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 마스크는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대상자가 면역력이 약한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입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합니다. 마스크가 젖거나 더러워졌거나 손상이 있으면 교체합니다.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를 넣어 착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개의 마스크를 겹쳐 이중 마스크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착용한 마스크를 만지지 않습니다. 벗은 마스크는 휴지통에 즉시 폐기하도록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방법입니다. 손위생을 시행 후 마스크에 접힌 주름을 위아래로 늘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도록 한 후 귀에 걸어 착용하며 콧잔등을 눌러 밀착합니다. 마스크 벗는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벗기 전에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마스크의 앞면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스크의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귀에 거는 끈이나 고리만 잡고 벗습니다. 사용한 마스크는 즉시 휴지통에 버립니다. 마스크를 제거한 후에도 다시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가 없는 경우 손이 아닌 옷소매를 활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합니다. 침, 가래는 다른 곳에 튀지 않게 처리하며 사용한 휴지는 휴지로 한번 감싼 후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즉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침, 가래를 잘 처리하면 호흡기 침방울을 통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찬 공기로 기침이 나올 것 같다면? 오늘의 주제, 기침, 네모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겨울은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시기. 기침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기침 예절 수칙들의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실험맨 기침 예절 실험을 위해 넓은 실험실을 빌렸습니다. 새로운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해야 할지 한번 보시죠. 오늘의 실험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거리가 표시된 종이를 실험실 바닥에 넓게 펼칩니다. 그 다음 다양한 색상의 식용색소를 입에 머금고 실험맨이 여러 방법으로 기침을 하면 침방울이 어디까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침방울은 과연 어떻게 해야 덜 퍼질까요? 첫 번째 실험, 입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 휴지로 입을 가리면 어떨까요? 휴지가 침방울의 전파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실험, 휴지가 없을 때를 가정해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침 예절을 지키면 침방울은 얼마나 차단될까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분홍색 색소를 머금고 입을 가리지 않은 채 그냥 기침해 보겠습니다.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하니 분홍색 침방울이 여기저기 많이 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4m 이상까지도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엔 입을 손으로 가리고 기침을 해봤습니다. 손으로 가리고 기침을 한 결과
손바닥과 얼굴에 파란색 침방울이 가득 묻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가리지 않았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2m 이상 되는 먼 거리에서도 파란색 침방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엔 휴지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봤습니다. 노란색 침방울은 대부분 휴지에 묻었습니다. 휴지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맨 옷 주위에 침방울이 조금 묻긴 했지만 날아간 거리는 1m를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휴지는 앞선 방법들에 비해 효과가 있군요. 그럼 휴지가 없다고 가정하고 옷소매로 가리면 어떨까요? 기침 실시. 보라색 침방울은 거의 보이질 않았고 날아간 거리도 1m를 채 넘지 않았습니다. 옷소매에 묻은 색소를 통해 옷소매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하면 어떨까요? 초록색 색소는 마스크 안쪽에만 묻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완벽히 막아주어 제작진도 결국 녹색 침방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실험 결과, 입을 가리지 않으면 침방울은 4m 이상 멀리 전파될 수 있다. 입을 손으로 가리면 침방울이 묻어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다.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좋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으면 옷소매로 가려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침 예절은 왜 지켜야 할까요? 감염 환자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에 의해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파될 수 있는데요. 이는 주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호흡기 감염병이 더 유행하는 이유는? 네, 여러 환경적 생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은 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횟수는 줄어들어 밀폐된 환경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코를 비롯한 호흡기 점막도 건조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네, 기침 예절을 지키시더라도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에 침이 묻게 되고 이것이 신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기침하신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감염 증상 확인입니다.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고 병원 진료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체온 상승, 오한 등의 증상을 관찰하고 필요시 정기적으로 체온을 측정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호흡기 증상은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호흡 패턴에 주의합니다. 설사, 구토 등의 장 건강 이상도 확인합니다. 피부 증상은 발진, 부종, 발적, 수포 등의 피부 이상 변화를 관찰하며 상처 부위의 상태에 주의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요양기관 및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을 시 옴 진드기 감염증 증상에 유의하여 관찰합니다. 대상자 돌봄 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보조입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보조하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식사는 남겨두었다가 섭취할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고 당뇨식이나 처방식인 경우 이외의 식사 제공 시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면 폐렴과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잘 삼키지 못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안의 세균 증식은 구강 감염과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양치를 시행하며 치아가 없더라도 치약이나 가글용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닦아냅니다. 물컵이나 식기는 균에 오염되어 있는 화장실 세면대나
병원의 경우 오염실 싱크대에서 세척하면 안 되고 지정된 싱크대에서 세척합니다. 개인 위생입니다. 의료기구가 삽입되어 있는 부위, 수술, 상처 등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목욕 시에는 얼굴을 가장 먼저 닦고 항문 주위를 가장 나중에 닦으며 수건은 매 사용 후 세탁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양치용 칫솔과 컵은 매 사용한 후 세척, 건조하고 사용한 세면대 및 싱크대는 청결 유지를 위하여 세제와 물로 깨끗이 닦고 정리합니다. 배설물 처리입니다.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합니다. 배설물을 처리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주변 물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변 처리용 물티슈는 손을 닦거나 주변 환경을 닦는 듯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기저귀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잘 싸서 폐기하고 바닥에 오염된 경우 휴지나 패드 등으로 흡수시키고 닦은 후 소독해야 합니다. 배설물 관련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환자 주변 청소와 소독 관련입니다. 환자 주변은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청결한 물품인 식사도구, 깨끗한 타월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환자와 접촉하는 표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닦고 이때 가능한 일회용 티슈를 사용하고 재사용 걸레를 사용할 때는 매 사용 후 비누로 세탁하고 사용합니다. 청소 및 소독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대상자 돌봄 시 환경 관리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주변 환경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음식이나 삽입기구를 통해 균이 몸에 침투되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청결하게 관리하여 감염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는 세제와 물을 사용하여 티슈에 묻혀 사용하거나 청소용 티슈를 사용하여 병원균을 닦아내어 감염 위험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소독용품의 사용 시 직접 분사 또는 스프레이형을 뿌려 사용하면 흡입되므로 분사하여 사용하지 않고 묻혀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돌봄 대상자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 스스로를 보호하며 감염 예방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 의료기관 간병 인력을 위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질병관리청 홍보 자료 카드 뉴스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내용의 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